이렇게 좋은 말하고 강의하면은 막대가지고 나이 잡히고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사람 여러분 좋은데 좀 같은 사람 말고 빨리 지켜주십시오.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쫓아도 경력을 따라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입니다. 정경 여러분들도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빨리 좀 지켜. 죄송합니다. 오시면서 정경이라고 하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멈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원하니 좋죠?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0분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아 여기 요 앞에서 규장하게 할 수 있도록 잠깐만 비키면 내가 맨날 주사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규장 아 이거 기장이랑 좀 비키세요. 그 비워서 하고 얼마나 되죠? 아 시장 여기 시장 여기 요거만 보여주실 거 저쪽으로 좀 빼요. 아 뭐 이거 뭐 주인이 뭐 이거 완전히 이거 뭐야? 아씨 서울 빨리 시장이라고 하는데 왜 경찰이 앞에서 막고 있어요? 기장이 하려고 하는데 뭐야? 그래야지 빨리. 야야야. 아 있어. 빨리 여기 요 앞에서 좀 비켜주세요. 야, 좀 빼면 되는데 뭐 그렇게 무서워. 이쪽으로 우리 휠체어 아저씨 우리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단도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경찰 아저씨들 우리 계단이 있기 때문에 저 휠체어가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왜 전에 우리 있었잖아. 아 거기서 못 있잖아. 여기서 우리 3번 했었어. 여기 계단에 올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시청 특별시청 서울시청 펜발이 보이면서 기자회견 할 수 있도록 옆으로 좀 빼주십시오.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 시청 펜발이 보일 수 있도록 옆으로 빼십시오. 빨리 경찰 병력을 좌측으로, 우측으로 빼주십시오. 경찰들도 무서운 모양입니다. 좀 비켜줘가지고 부족하지만은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구호로서 좀
힘차게 고으로서 기자회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이동권 쟁취하자. 죽을 수 없다. 장애인권 쟁취하자.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동권을 요구하는 투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발산역에서 사고같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사람이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곳 서울시청 앞에서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 참사 공개 사과 촉구를 위한 서울시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저는 장애인 이동권연대 사무국장 엄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 이렇게 참석한 장애인 이동권연대 참여단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면담 요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7시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중증장애인인 윤재봉 씨가 지하철 리프트, 즉 사리기의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장애인 이동권 연대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 리프트의 위험성과 또 잦은 고장을 경고했으며 또 안전 등급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채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우리는 서울시장 면담과 또 관계 당국에 대한 성실한 책임 답변을 요구했지만 정말 폭력 경찰을 동원해 장애인들 무참히 폭행하고 연행하는 등 정말 만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450만 장애인은 이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더 이상 소외되고 매료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기본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사리기계 리프트에서 더 이상 떨어져 다치거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는 바입니다. 하나, 이번 사고의 원인이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서울시 97세공사가 중증장애인에게 지하철 역사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법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450만 장애인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공개 사과의 방법은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명의로 모든 신문 일간지에 광고를 통해 해야 한다. 하나, 책임을 철회를 요구하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위험 요소를 없애고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회의 당연한 책임이다. 도시철도 공사의 경우는 개통 때부터 많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휠체어, 리프트 등은 장애인들이 편리를 위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에 적합하지 않고 잦은 고장으로 안전성 또한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버스나 다른 지하철의 경우는 장애인 이동에 대한 시설 등이 도시철도공사보다 훨씬 미미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개조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에 대한 편리를 제공해야 하고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공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근무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포기한 지하철에 대한 민간 위탁과
인력 절감과 아웃소싱 등의 정책을 계획하려는데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도시철도, 노동조합, 기술, 영무, 승무, 차량본부장 일동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의 정당성에 적극적인 연대의 의사를 밝히며 지하철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 인력절감, 아웃소싱 등의 지하철 사용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연대 반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만나서 우리의 요구를 확실하게 들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금 전에 철도공사의 노동조합 동지들이 힘찬 결의를 함께 해줌으로써 우리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투쟁의 거리에서 늘 같이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함께하는 자세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서울시장을 작년 8월 21일날 지하철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리프트도 없고 그리고 또 리프트가 있는 곳의 장소를 상대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장애인의 차별이다 이야기하면서 소송 낸 것이 있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 숭실대에서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고 배움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는데 그때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사법부가 얼마나 같은 기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판결했는가를 갖다가 저희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장애인동권 연대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말살하는 법원의 판결은 전면 거부한다. 지난 7월 4일 장애인 이동권 침해 손해배상 공익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서 이어 사법부까지 모든 국가기관에 의해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가 말살되고 있음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다. 장애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사법부의 기각 판결을 거부함을 밝히는 바이다. 장애이동권 연대는 지난해 8월 21일 디지털로와 함께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공익소송은 지하철에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수단이 없는 점과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 리프트의 위험성과 이동의 제한 등에 의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및 이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원고 박주희 씨 외 8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한을 위반하였다거나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 운영 또는 그 관리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어떤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편의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상의 법원의 판결은 법논리만을 내세워 지하철 이용 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각종 차별과 불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오이대역 수직형 리프트 참사와 올해 5월 발생한 발상역 고정형 리프트 추락 참사 등은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사용해야 하는 리프트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지하철 이용 시 5배에서 10배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현실을 눈감아버린 것이다. 특히 판결문에서 제시한 소송 기각 이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리프트의 잦은 고장, 위험성 등은 매일매일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싸워나가야 하는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들의 편의시설에 적절한 설치하고 그 관리 감독을 충실히 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편의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정신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그 유예기간 동안에 모든 차별과
이번 판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동일한 피고를 대상으로 항소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알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 참사 공개 사과 촉구를 위한 이명박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한다. 지난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장애인 기계 지하철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하다 1급 중증 장애인 윤재봉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를 위한 연대회의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단체는 수년 전부터 현재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리프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조속히 안전하고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장애인용 리프트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책 마련을 미뤄오다가 또한 생명의 죽음을 방조하였다. 이 땅에서 장애인은 살아가고 있는 이동하는데 매 순간순간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발산역 리프트 추락 참사에서처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리프트는 전동 스쿠터를 탄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말 그대로 죽음을 담보해야 하는 살인 기계인 것이다. 따라서 발산역 리프트 추락 참사는 사건 경위와 상관없이 리프트 자체의 불안전성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1년에도 수없이 많은 장애인이 리프트에 떨어져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사고당한 장애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사고가 생긴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발산역 리프트를 추락 참사에 대한 어떠한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또다시 도의적인 유감을 운운하며 발산역 사고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다시 한번 장애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 참사의 공개 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또다시 회피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보답하겠다. 2002년 장애인동권 쟁취하자. 죽을 수 없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하자. 장애인 이동권 쟁취하자. 장애인 이동권 쟁취.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비우니까요. 저쪽 좌측으로 가서 우리가 서울시장 면담과 공개 사과를 위해서 우리가 접수한 장소입니다. 좋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접수하게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이까지 들어온 기념으로 구호 한번 외칩시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동권 쟁취하자. 여기 안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없군요. 그럼 개인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제가 지금 나가시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우리 장애인 성공단 대표 여성분 대표. 내가 정문을 나가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거 나가면 들린 거예요. 그걸 들린 거예요. 대화를 그래. 재화는 우리 교통관리실장님하고 같이 하고 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 지난번에 발산 지역에 돌아가신 분 그분 때문에 그러시죠. 내가 그분 장례하는데 그걸 갔었어요. 현장도 가보고 내가 그 당시 나는 그때 현장에 못 가보셨죠. 내가 현장에 가보고 어떤 현장에 전부 둘러보고 내가 그 당시에 그 신문 보도를 보고 내가 적극 그 자리 쫓아갔어요. 갔다가 또 이 자리 그리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잠깐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뭐 그래 가고 바로 내가 그날 병원에 그걸 모시고 가보니까 가족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 아들은 아버지하고 벌써 오래전에 헤어져가 서로 그냥 연락도 안 되고 뭐라 할까 이렇게 결별이 됐어요. 내 아들을 만났어요. 대화를 하면서 아들은 자기가 사실은 오래전에 아버지하고 결별을 했기 때문에 어디 사실지도 몰랐고 그리고 사고가 나서 찾아왔지 어디 사실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 동생하고 산다고 했어요. 우리 동생하고. 그래 가서 내가 쭉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지금 이게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서울도 네, 틀려. 잠깐 앉으셔서 눈높이를 좀 낮추고 말씀하시죠. 쳐다보기 그래. 네, 그렇죠. 올리가 눈높이를 좀 낮추고. 네, 앉으십시오. 그럼 뒤에서 여러분 이런 요구가 있기 전에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이거는 말이지. 그 당시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가 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내가 사실 여러분 만나기 전에 시작되면서 내가 발산 지역에 갔다 온 그 경험을 가지고 가족을 만났더니 보고 물론 뭐 본인이 내가 그 경찰에 알아봤더니 술을 드시고 그러다 갔는데 그건 나는 잘 알지 못하겠고 나는 술을 드셨나 안 드셨는지 모르겠고 사고가 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나는 여러분이 요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선거 때도 내가 여러분이 우리 장례나 이동권이라든가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알아요. 그 당시에 뭘 내가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의사를 충분히 서울시에 이야기하시면은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생각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좀 땡겨서 하자는 계획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또 우리 교통실장이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서러우셨어요. 오히려 나만큼 똑같은 적극적인 하고 있으니까 그래 알아주시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뜻을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일단 시장님께서 그렇게 떨어지고 다치고 있거든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리프트는 하루에도 수십 분 고장나요. 발산역 같은 경우에도 사고일지 보면 매달에 사고일지 하는데 한 달 이상이 그냥 사고일지. 내가 그날 현재 가서 많이 나무랐어요. 내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무라 또 나무라 주시고요. 그래. 그것이 저희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장님께서 개인이 아니듯이 그렇지. 많은 리프트에서 상인들이 떨어져서 다쳤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서울시나 이런 부분들은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떨어져 다쳐도 전적으로 장애인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발산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책임을 갖다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적인 사과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사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해요? 여러분은 이걸 책임에 그거는 개선하자는 하죠? 아니 저희는 그거는 개선하는 그만큼 하죠? 예? 개선에 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사고가 장애자의 책임이고 아니고 관계없이 서울시는 시설을 보완해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 그때 대선 이런 저기 시장 선거 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상버스 20%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상권 버스. 네. 저상 버스를 20%를 한다고 우리가 답변을 보냈을 거죠. 네,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준비하시고 아, 계신지 그것도 뭐 준비하고 개선을 있고.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개선을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걸 아니, 더 글쎄 듣고 그거는 싶다는 이제 거죠. 앞으로 서울시가 새로 와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제 우리 교통시장 여러분들이 다 할 거고 그럼 그거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사안이 요청한 장애인이 것이 저상 버스보다도 지금 당장 발산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거는 분명히 장애인이 잘했고 잘못된 문제가 아닙니다. 리프트를 타면서 이런 리프트를 타야 되는 상황을 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과를 받을 때 받고 또 해야 돼. 사고 났을 때 여러분이 그 당시 시장을 만나서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왜 사과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지 말씀 시장님 왜 못 말씀하시죠. 받았어요? 난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시장님 계시기 전에 시장님이 하셨던 거랑 여러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거랑 이야기할게. 똑같은 거 아니 지금 뭐 들어보세요. 시장님과 말씀하셔야 되긴 아니야, 들어봐.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인데 사과를 받는 그 노력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대화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나의 대화는 정치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그 입장을 써서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당선되자마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통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이 시장도 인수기를 다 받았어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인수를 다 받았어요. 근데 종합적인 대책도 앞으로 다 여러분들 발표를 해요. 뭐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동권을 위해서 버스를 아무리 몇 대 한다 소리 칠 때도 그 넓은 서울바닥에 여러분들이 버스 타러 가기 힘든 거예요. 어디 한 군데서는 버스 타러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가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놓은 거 내가 지시해서 연구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일이 그 답변은 다 못 드리는데 여러분이 뜻을 내가 충분히 알아요.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우리의 제가 대표님 말씀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교통실장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런 기회에 여러분 내가 힘을 합쳐서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장애자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제일 불행한 나라다. 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내가. 그렇게 아시겠어요? 말씀하신다면요. 내 말 끝에 내 말하는 걸 듣고요. 항상 남의 말을 듣고. 장애우. 장애인도 아닙니다. 장애인. 그 장애우라고 하라 그래요. 요즘에는 또 아니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그래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힘을 합쳐서 하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같이 잘해보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같이 잘해보기 위해서 저희는 그 믿음의 첫 번째가 잘해보기 위해서 그 책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 여러분, 아니요, 저희 가만히 많은 있어요. 시장님을 겪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장애 문제 이야기하면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장님이 안 계셨고 가만히 계세요. 그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난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부터 이러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나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일부러 온 거예요. 나가다가 여기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나 나가다가 아시겠어요? 나는 여러분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잘해보자. 내가 이야기를 하러 일부러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근데 여기 왔다 그래서 내가 되돌아온 거예요. 여기에.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 시장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가 여러분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할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 대표로 해서 그런 사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가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좀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가 조금만 개선해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선해 나가는 걸 뭐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뭐 아니 똑같이 시장님 그랬다 이러면 안 된단 개선하겠다는 말이에요. 하자고 아시겠어요? 하시면 그 개선하자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첫 번째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이야기 중이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또 아니 지금 듣고. 계속 말씀만 하시고 저희는 뭐 말을 안 합니다. 그 시장님 지금 바쁘시면 또 그만 가셔야 되잖아요. 아, 그죠? 이야기 하고 해주세요. 이거 얼마까지 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시장 제가 말하는 저
저는 저 일부 시장입니다. 일부 시장이고 앞으로 그 시정 운영 4개년 계획을 곧 이제 짜서 시장님 재임 기간 중에 시정을 이끌어나갈 구체적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제가 앞으로 해나갈 텐데 앞에도 그랬다.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바로 취임하시자마자 그 지하철 공사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우리 서울시의 그 공사 사장단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수집해가지고 그 사고의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서울시 지하철 그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이렇게 사망 사고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하철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사업들은 앞으로 시정 운영 4개년 계획에서 반영해서 착실히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되 우선 그 전에 지금 지하철에 있는 그런 리프트카 등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하자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완전하게 다 고쳐라. 일자적으로. 그런 것을 이미 지시해가지고 지하철 양대 공사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동권 확보를 포함한 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운영 4개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낸 교통관리실과 또 그 외에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또 나머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과 저희 보건복지국이 긴밀하게 이런 그동안의 이견을 전부 다 충분히 수렴하고 그래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꾸 시장님께 이게 시장님이 뭐 사활을 해야만 이지가 필요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은 이미 시장님 재직 시의 일은 아니지만 또 그 사고의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일단 서울시 산하공사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었다 하고 시장께서 상당한 강도 높은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무슨 실천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아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형님 무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이야기를 할 때 하세요. 그러면 상당히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의지를 어떻게 지금 이거 인정하시는 게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 첫 번째 아니실까요? 그거 저희는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왜냐하면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관계하시는 분들.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사과를 하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내놓은 요구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요구를 꼭 관리하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어떻게 사과를 하면 네, 거기 있는 거 광고 이야기해 보시면 보세요. 선택해 주세요. 네. 이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지 못한 서울시는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개 사과라는 것이 저희가 공개 사과는 어떻게 해요? 일간지 신문에 광고를 통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과 일간지에 이런 거 내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간지 신문 내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 국민이 그거는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한 것들이 그냥 일부 지금 이 자리의 문제이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가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 문제들은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무슨 일간지에 신문에 공개 사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더 그러면 일간지 말고 일간지가 아니라면 시장님께서 이 사과에 대한 다른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시든지 일간지에 공개를 사과하고 나인데 왔다면은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그 이유는 내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여러분이 그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다시 생각해 보시고 아시겠어요? 다시 그 대목은 다시 생각해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충분히 그걸 하고 또 그 문제는 우리 담당
우리 그 교통관 실장께서 여러분들한테 리프트 이미 여러분들이 만나기 전에 내가 지하철 본부장 도시철도사장 불러서 지시한 것도 있어요. 아직 이미 지시한 여러분 만나기 전에 초기에 취임 초기에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잘하라는 이야기는 장애인이 한창 떨어져서 다치고 했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떨어진 거 보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서울시에 대한 문제, 서울시에 대한 문제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시장님 이거는 책임에 대한 문제이고 이 책임에 대해서 일간지의 공개사가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야기를 요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저희는 서울시에 대한 지금 이렇게 만나 뵈면서 내가 여러분 왜 만났어요? 지금 왜 만났느냐? 저희가 지금 우리의 요구를 갖다가 지금 전달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시장님. 우리 그냥 만나주기 위해서 그냥 만나줬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만나서 너무 요구를 하시면 안 되죠. 가만히 있어요. 시간이 요구하죠. 왜?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는 건 좋은데 시장님이 시민들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 이야기 것만 할게요. 들으셔야죠. 내가 여러분 어떻게 요구가 일반적으로 하나 시장이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하나 둘 여러분이 요구사항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답하잖아요. 일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야기. 그러면 공개 사과는 하지 않겠다라는 아마 말씀이죠. 잘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 그러면 시장님 명확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듣고 이야기. 450만 장애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 일할에 대해서 그죠? 내가 다시 여러분 그 목적이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목적의 뜻은 저희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더 이상 또 오늘도 내려가가지고 지하철 리프트 타다 떨어져서 다치가 죽으면 자기 잘못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내야 될 장애인의 한이고 서러움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사과가 해볼 수 있어요? 예? 형식적인 사과가 여러분을 고쳐줘요? 아니 그건 형식적인 게 내가 아니라 사과하고 아무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과를 하면 진심으로 그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는 사과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가 시장님이 그 일을 위해 결과적으로 그 뜻은 여러분을 고쳐나가자는 거예요. 그 뜻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자, 책임을 내가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게. 예. 여러분이 요구하는 이유는 이런 걸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잘해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잘해달라는 요구가 그건 당연한 의무이세요. 당연한 과거에 그래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말만 하더라. 그런데 그죠? 과거에 잘하겠다고 말해봐야 한 번도 아니 지키지 그게 않더라 문제가 이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에는 이 일이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장애인 잘하셔야 이동에 되는 걸리는 거예요. 가장 민감해서 기본적인 그래, 권리 난 동의해. 이거는 시장님이 난 동의해요. 다른 시장님이시든 동의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시장님께서 이 돈을 요구받았다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안 해주셔도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저희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이 죽은 문제이고 다친 문제이고 이 다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시장님 한번 목소리 낮추세요. 낮춰 조용하게 이야기해. 나하고 싸우는 거지 지금? 아닙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죽었고 그 죽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앞으로 잘하자 하는 말은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장애인이 지금 현실 속에서 장애인이 왜 죽었습니까? 리프트 타다가 지금 떨어지고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왜 죽었는지 그게.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데 왜 죽었는지 나타나잖아요 앞으로.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얘기를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해왔던 거야 지금? 여보세요. 지금 왜 죽은 거 가지고 돌아가신 거 가지고 그러는데 왜 죽었는지 왜 죽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리프트 시설이라는 건 전체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러면 이게 시장님 잠깐만요. 이까지 오래 걸음하셨기 때문에 잠깐만 더 시간 내서 떨어진 리프트가 떨어진 이 스쿠터입니다. 이 스쿠터인데 이것은 돈 없는 장애인이나 이런 이게 전동일주부터 싸가지고 수많이 많은 장애인이 이걸 타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하철 리프트 있는 것보다 이게 큽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이걸 타고 시장님께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그걸 타다가 내리다가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져가 죽습니다. 떨어져가 다칩니다.
이거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만들고 있는 건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 지금 안 돼 있는 거 과거에 제가 제가 시장님께.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니까 지금. 우리 아니 과거에 우리가 지금 그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다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원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깊게 고찰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정말 깊게 상식적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이 떨어져서 다치던 죽던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잘못이었고 치료비 한 푼, 돈 없는 장애인 이런 거 다 깨져도 보상조차도 못 받고 자기의 잘못으로 치부됐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책임은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에 지하철을 하라고 하는 곳의 리프트가 전동 스쿠터를 탄 장애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위험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보장하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이고 그 죽음에 대해서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그 사과하면 뭐가 달라질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그 책임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인정이 깨끗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냥 개인적인 약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거를 가지고 정책의 기준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 기준 누가 삼아요? 시가 삼죠. 그 시는 시장님이 대표적으로 삼는 거고 이러면 나온 거고 그것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삼는 겁니다. 시민의 뜻입니다. 그거는 그 장애인의 뜻이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걸 하루하루 이동하면서 지금도 이동해야 될 장애인들의 차별과 그 분노와 그리고 또 이거 이동하면서 리프트에 매달려가지고 20분 30분 걸려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이러한 원한에 대해서 더 이상 앞으로 잘해보자.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니요. 굉장히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더 큰 시장님께서 오히려 더 큰 결단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어떤 만약 일간지가 공개사과의 방식이 아니라면 시장님이 원하는 공개 방식의 무엇인가를 갖다 말씀해 주시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450만 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희 요구입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이 그 장애인 여러분들을 내가 수없이 장애인 대표가 여러 사람 만나서 많은 사람 만나보았어요. 그분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들 좋아하고 나도 고문으로 있는 단체도 많아요. 있는 단체도 많은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 박 회장께서 요구한 사항이 다 이야기가 접수가 됐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서 그냥 모든 걸 얻어 내려고 하죠. 내가 여러분들인데 내가 우리 실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 1, 2, 3, 4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 답변을 보시고 이렇게 공개사과에 대한 문제들도 제일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기왕에 장애인들 스스로의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나라가 다 그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것까지 미처 생각도 못하고 좀 일찍이 생각해야 될 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라가 여러분들인데 해줘야 될 걸 충분히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고 나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 공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스스로 장애인 스스로들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소리 지르고 정치적으로 따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표님, 시장님 잠깐만 저희도 대표님 저기 좀 마시고 여러 걸음 하셨는데 아니 더 이야기 또 있어요? 아니요 저희한테 공문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저희도 마지막으로 저희도 시장님께서 아까 장애인들이 뭐 여러 친구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7월 1일 날 잠깐만 7월 1일 날 빨리 하세요 빨리. 7월 1일 날 저희가 광화문에서 이거 공개사과 요구하면서 잡혀가지고 48분 운동했는데 그 유치장 안에서 시장님이 쓰신 자서전도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따지면 정말 개인적으로 이명박 시장님 이런 분들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가시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출발의 그 다짐들이 그러한 것들이 저희는 공개 사과라는 부분들, 이 죽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지금 다치고 죽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저희는 공개 사과고 그것들의 믿음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출발적 선상에서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장애이동권의 정책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나갈 수 없는 이유는요. 지금 만나고 지금 앞으로 여기 있는데 공개 사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저희는 더 시장님께서 정말 아까 다시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입장을 하고 저희가 시장님 답변 오실 때까지 공개 사과에 대한 답변 오실 때까지 저희 여기 있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너무 지나치고 지나치려고 하면 저희는 생명을 걸고 오늘도 나가면서 이동해야 돼. 아픔을 가지고 떨어지고 다칩니다. 이 친구는 직접 다쳤습니다. 이 친구는 가양이 절부터 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 좋은 일을 하면서 무슨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필요 없지 않겠어요? 아니요, 험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 생명 걸고 다니는 장애인들의 삶들을 위하여 그 공개 사과에 대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아니요, 공개사가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저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분명할게요. 말하지 마요. 예? 알지 못하고 그냥 있어요. 예? 가서 지금 하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필요하시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린 거는 지금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하철에다가 그 만들어 놓은 시설이 과거에 만들어 시설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만약에 안 맞는 거를 사실 타고 다니시면은 그 사고 힘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 타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은 시설이 그거에 부적합하면은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 타고 다니시면 되죠. 앞으로 조치를 취할게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하겠는데 가난한 자녀인들은 우리가 받아내지도 말라는 말씀인가요?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사람을 강양권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박 대표님을 여기 제가 보고 왔고요. 저 합동점검, 일지어리스트 합동점검, 합동점검 참석자로 추천이 돼 있어요. 박대에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요. 저희가 이것들에 대한 합동 점검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못 받았는데 이런 그대로 두고 전에 우리가 합동점검을 할 때 장애인 대표에서 나오셔서 그전에도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좀 밝혀주시는 게 우리 밝혔습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문으로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든 안 가든 이 문제에서 밝혔습니다. 시장님 오셔가지고 그전에 이렇게 2개 장애인한테만 우리가 참여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쫙 많이 해가지고 공문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지금 시설을 고치고 있다고요. 시설 고치는 건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죽은 사람, 지금 차별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떨어져 다친 사람에 대한 입장이 서울시 입장이 어떤가를 묻는 겁니다. 자꾸 문제의 본질은 그 문제인데 왜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의 문제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일간지 강까지 꼭 해야 되겠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공문을 보내서 그건 공문은 다 보냈어요. 우리가 그 답변을 보냈고 일간지 강보에게 자리 떠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가만히 정말 서울시가 공개사과의 방식이 일간지가 아니라면 어떤 식의 공개사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사과하면 되지. 이게 사과 아까 사과하지 않았고요. 사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다 설명하고
아, 시장의 상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입장이라서 이거 서울시 입장 그거는 다 우리가 공무로 보내는 데니까 서울시 입장은 지금 말씀은 공무원에서 단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어디다 보내는 450만 장애인을 그냥 공무로 어떤 방식으로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이 뭔가를 또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그 답변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를 결정할 거예요. 저희도. 이 문제는 인권 문제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은 여러분들이 시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시장님이 평생 되시자마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좀 하시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 일간지 광고 같은 거를 우리가 그럼 다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냥 씨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하는 게 공개 사과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공개적으로 공문을 보내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아니 공문을 보내는 공개적으로 문제가 보내는 아니라 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사과는 일간지다 내는 거 공개적으로 그리고 책임 문제는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 왜 우리가 상대한 거 아니죠? 아니 지하철은 그럼 막 청정 상대하는 과정에서 거.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앞으로 잘하시면서 오늘까지 이걸 인정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인정은 책임을 어떤 인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냥 이 사건이 이게 리프트가 법적인 책임이라는 거는 아니 법적인 책임 모든 게 행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무슨 거는 책임 일반적인 문제죠? 사과가 법적인 책임 문제요? 아니라 행정적인 시장님이 책임이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시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에 기자님 금전적인 개인이나 책임에 뭐예요? 시장님 법적 개인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책임이죠. 아니에요 지금. 법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법적으로는 우리 시설이 그 법적 그 기준에 그렇게 어긋난 게 없대요. 그렇죠. 법적 기준이 없는데 그건 시행규칙 아니요. 정말 말씀드리면 그건 시행규칙의 문제고 그보다 조금 나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이 중증 장애라도 스스로고 아니요 스스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게 편의정신법이고 그 법에 맞게끔 시행규칙이 정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떨어지고 다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떨어지고 다치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책임이냐? 그거는 정말 기만하는 거예요, 장애인은. 정말 그건 더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시행규칙에서 하면서 다 했다고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떨어지고 다치고 죽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기본적으로 그 법의 정신에 맞게끔 해야 될 건 법도 뜯어고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그 시행규칙대로 다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책임 회피해버리면 대표님이 저희한테 어느 법을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잘해달라고 그것도 이야기 하시나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도 이야기 다 했고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할 건데요. 그거는 끊임없이 할 거라고요. 그건 죽자사자 할 건데 문제는 지금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법적인 책임지라는 겁니까? 그렇죠. 행정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은 저희 저 새로 오신 시장님이 지으시란 말입니다. 아니 서울시가 지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서울시. 그걸 일간지 광고에다가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고 써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솔직하면 그런 거죠. 네. 그런 건 못하죠. 그건. 어떻게 저기 그거를 아니 서로 간에 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시설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야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서 어느 장애인분이 이용하시다가 뒤에서 그 사람이 말이죠. 그냥 어떤 사람도 계단 내려가서 따라서 굴러서 저 상처를 입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그 당시에 수사기관이 조사해서 다 가질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가 법적인 책임질 분이 있으면은 책임을 질 것이고 저기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 법적인 책임지고 지고 고칠 거 고치고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국민 앞에 서울시가 뭐 다 법적으로 책임했으니까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는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건 아직 수사 중이고 그 앞으로 수사 중이라는 말은 수사는 가장 거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계속 수사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수사 이전에 그건 직접 가봅시다. 그러면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 스쿠터를 타고 바로 시장 앞에 직접 가봅시다. 아니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직접 가봅시다. 아니 지금 갑시다. 지금 같이 가서 시장님께서 타보시고 이것들 타고 과연 안전하게 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느끼는 위험함입니다. 장애인 저희가 그 오셨을 때 말씀드렸죠. 제가 장애인이 보도블록 하나 진행하기 힘들고 그런 거 서울시의 그 저 교통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면 그런데 바뀌어야 되는 거고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가지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저 교통관리실에서 맡고 있는 게 지하철하고 저기 도시철도 공사니까 그 시설에 관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저기 연도별로 딱 해서 얼마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갖다가 몇 대 놓고 저 엘리베이터를 몇 대 놓고 하는 걸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지시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고 과거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적으로 그다음에 시장님이 와서 말씀하시고 이러는 거는 다 하실 수가 있지만은 민간지 광고에 서울특별시의 법적인 책임을 부속시키는 거는 그거는 따져보시고 그쪽에 지적만 갖고 할 게 아니라 그거는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지고 행정적으로 지고 다 하는 겁니다. 법, 행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도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는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잘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실장님, 예. 공개 사과하는 몇 게 번 말씀드렸어요. 공개 사과하는 게 법적인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아니, 공개 사과하는 일관지에 게 광고를 내는 건 그러니까 일관지에 광고를 내는 게 공개 사과하는 게 법적인 책임을 지시는 거냐고. 저희가 아니, 여기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냐고. 법적인 책임을 만약에 저는 대표께서 장애 이동권연대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광고를 내는 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할게요. 법적인 책임이 어떤 그럼 겁니까? 대표가 말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뭡니까? 대표가 말하는 게 틀리냐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거야 흥분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하고 얘기하실 거예요. 대표님은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제가 다 지금까지 답변을 했는데 또 다른 분이 나와서 다른 말꼬리 잡고 잠깐만. 얘기하면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대표님이 잠깐 흥분하셔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법적인 책임은 법적인 책임대로 묻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묻고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소송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고의 책임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법정에서 밝혀야 됩니까? 서울시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법정에서 밝히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직접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한번 타보고 가셔서 한번 타보시면은 진짜 이거 누구나 한번 타보면 누가 책임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운전할지도 모르고 저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운전 아니, 연습 생각을 열심히 해보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건 법적인 책임도 아니고 그런 책임을 묻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제가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아니. 저 일체 점검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사람들 쫙 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제가 실무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그 선거 캠프를 하실 때 제가 질의서를 직접 보내고 그 질의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근데 이명박 시장님께서 장애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임기 내에 저상버스를 20% 도입하겠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의지가 계신 분이라면은 공개 사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정도까지 의지가 계신 분이 공개 사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일간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공개 사과를 하는 게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정도 하는 것, 그 의지에서 그 정도 하는 것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말씀하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 혼자 생각. 지금 시장님은 앞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이지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책임을 지는 분 누구냐? 서울시예요. 그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지우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고 우리 시장님은 와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잘못한 앞으로 여러분들로 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 가서 상해시도 가서 애도를 표하셨고 이런 데 오셔서 지금 나가생님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셨고 또 저한테 충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박경석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해서 다 지금 점검하고 고쳐나가고 있고 연도별로 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그러면요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법적으로 책임 있다라는 거는 법정에서 합시다. 그죠? 그러면 되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예? 왜 일어났고 이것이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70년대에 예? 이런 지하철이 세워가지고 제가 못했는 문제들 그러한 이유들로 조사를 시킬게요. 그러한 이유를 책임에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벌써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는 벌써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파악됐고 벌써 다 보고서가 다 올라갔고 이거는 98년도부터 다 올라간 사고의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거죠. 시장님은 이렇게 하셨다. 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린 이 얘기는 또 다른 문제고 450만의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적으로 뭐 잘못됐든 아니면 운영에서 뭐 잘못됐든 시행규칙이 잘못됐든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람이 일단 죽었고 다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보호를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참 유감이다. 그러니까 전 시장님 시절에 이것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일단 신임 시장이 되셨지만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이다 하는 말씀 한마디만 그러니까 일간지가 어렵다면 뭐 다른 방법을 뭐 방송을 통해서 하든 뭐가 됐든 요구하시는 예 시장님이 저기 중앙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 시설을 다 작성을 했고 그래서 사고 원인이 서울시의 규칙대로 사유가 있으면 서울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규칙도 그래서 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앞으로 규칙이 안 되기 전에 더 고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지금 윤영박 시장님이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일이지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에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하는 거는 법에 가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자 장애인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치고 죽는데도 서울시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말도 한 번도 없고 유감이 되는 시민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유감이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나 오히려 서울 시장님이 훨씬 더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도 오늘 더 시장님 좋으신 분으로 더 여기까지 제가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모시고